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8456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65,000원이에요. 오늘 네,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한 15% 가깝게 장대 연봉을 그려내면서 하락해버렸고요. 30%의 비중이라서 적진 않으시네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5%가량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들도 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이겁니다. 저 때 사셨어요? 맞아요. 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워낙에 계속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의 이 장대 음봉은 너무나도 깊이 나와서 좀 많이 당황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앵커님의 말씀처럼 시청자님께서는 저 구간에서 이제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네. 오늘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해서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생각이고 6만 원만 조금 넘어가면 그래도 6만 원. 손절하고 좀 손실을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급락을 좀 어떤 시그널로 포착을 하고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손절 타이밍 궁금합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 HD 현대건설기계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재평가 시점 기다릴 때라고 키워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요? 네, 건설 경기 동행중.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재평가의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니까 아직 안 온 거네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HD 현대건설 기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컨센서스 하회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도 좀 2차 전지랑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랑 건설기가 마찬가지로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약세를 보인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면은 어떤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MS나 알파벳의 실적을 보더라도 이제는 투자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보시더라고요. 이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그 사업 분야까지 보신 거죠.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실적 향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주가가 부양될 것이다라고 판단됐는데 절대적인 실적은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포인트로 잡았던 분야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약간 좀 차익실로 돌변하는. 그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세장일 때 오히려 이런 것도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의 좀 일환으로 삼아지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건설 업황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실 만큼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오늘 처음 부각된 게 아니고 사실 추석 이전에도 부각이 됐었어요. 2차 전지나 이런 성장주들이 작년에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북미나 미국의 어떤 인프라 교체,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로 수주가 많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H현대건설기가는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3분기에는 기고 효과가 이제 우리가 많이 기저 효과를 많이 들어봤지만 기고 효과를 H현대건설기가 겪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저도 사실 매수 시점 보고 이 매수 타점을 봤을 때 어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구실로 기관이 조금 많이 매도를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이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이 너무나도 크고 있고 지금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매크로 변수 악화가 너무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른 종목이 오늘도 100개 종목 중에 92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은 아쉽지만 HD 현대건설기계가 분기 단위로 잘라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인프라 투자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넘어서 네옴시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재건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HD 현대건설기계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요즘은 좋은 거가 있어도 잘 못 봐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인데요. 건설 경기 동행주. 네, 그닥 저는 좋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건설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수기 때,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때, 이제 5월달, 8월달이죠. 그러면
여름 정도에 대다수 파는 게 지금까지는 거의 계절성에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계주라든지 건설주 대다수는 7월까지 시세가 유지되면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8월부터 빠졌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건설 관련된 주식이나 건설도 제가 GS건설도 사모한데도 계속 그러고 부동산 경기 21년도 고점이 꺾였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은 22년도 다 알았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안 좋은 미국 빼고 안 좋다는 거 다 아는데 미국, 한국, 미국 빼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주식, 유럽 주식에 건설관 부동산 주식을 사면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난 단타 잠깐 치고 나올까? 치고 빠지가 치고 빠지는 것은 건투 선수도 잘 할 수 없는 거죠. 쉽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적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빠졌다고 생각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먹고 나오겠다면 거의 평가소에 물려서 다시 그 가격을 회복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이것도 건설 기계니까 뭐 중장비들 각종 건설할 때 부동산 분들 건설 지을 때 네. 건물 지을 때 들어간 기계들이기 때문에 인프라코어에 이제 현대인프라코어에 같은 거나 두산바켓도 마찬가지 대다수 관련된 전부 다 건설 경기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른 것은 막 가미가 되는데 2분기가 잘 나오니까 그럼 이 주식은 괜찮다고 내려오면 사야지. 그래서 전체 업황을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업황을 보면 물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물려도 가지고 있으면 회복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고 이번에 이제 건설 경기가 우리도 안 좋은데 중국도 안 좋아요. 중국도 제가 모닝 인사이트에서 잃어버린 20년이 당연히 간다. 지금 중국을 다 탈출하고 있잖아요, 제조업이. 네.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가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이 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중국은 건설이 안 되고 흥다그룹도 지금 디폴트 상태고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엄청난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집이 도시의 집도 비어간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좀 30% 빠졌다 반등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안 빠질 거 생각하지만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면 빠지는 거죠. 길게 보면. 그럼 우리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은데 건설주를 관련된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내려가면 장이 빠져서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자기 합리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기 편파성의 함정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가서 나중에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하는데 좋아진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빨리 손절선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건설 기계들 많이 빠졌는데 네. 왜 빠졌냐면 실적이 14.6% 줄은 것은 얼마 줄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뭐 50%씩 주는데요. 삼성전기도 45% 줄고 뭐 포스코 푸치엠은 뭐 55% 줄고 그래요. 그럼 선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수급이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자기들 보고서를 잘 써놓고 실적 좋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좋으니까 미국이 앞으로 내년에도 좋아지니까 막 그리고 자기들 펀드에 막 사놓은 거예요. 오늘 다 때려버린 거죠. 엄청 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빠지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좋다는데 그러면 이 기관들도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자자들도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업황의 산업의 분석을 거의 못하는 거죠. 틀린 거예요. 여름에 다 팔았어야죠. 똑똑한 분들은. 그런데 이제 와서 팔고니까 거기서 샀던 보고서 보고 샀던 개인들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수급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미가 지금 북미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 관련된 지표 뭐 전체적으로 신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좀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데 실제로 그것은 기존 주택은 금리 안 팔리는데 신규로 몰아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 지금 금리가 5%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 금리가 뭐 7%대 와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집도 사고 부동산은 뭐 돈을 대다수 빌려하고 자동차 사도 그래요. 기계 사도. 우리가 이제 골삭기를 큰 거 사면 한 1억대 하거든요. 그럼 1억 내 돈이 없잖아요. 건설하는 사람. 그거 다 빌려서 하거든요. 그렇죠. 빌려서 하면 이자가 비싼데 장비를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도 못 사고. 그렇게 테슬라도 공장을 짓는 걸 금리가 높다고 안 지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늦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계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지속 성장은 불투명한 게 지금 급격히 경기가 미국은 빠질 건 저는 내년에 봐요. 세계가 다 빠졌고 미국 혼자만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데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오히려 경기가 불투명하게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것 같아서 오줌에 더 빠지고 있고 저는 미국이 7대 종목들 7개 종목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저께 알파이버 빠지니까 시장 요란시키듯이 앞으로 7대 종목이 우리나라가 양극재처럼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수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 같이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네.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탈출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더 뭐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망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찾아주셨거든요. 근데 최병훈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가 계속이 되고 건설 경기 계속 힘듭니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면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 좀 계속해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 오히려 어떤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확실하게 저도 이제 보통 주가 수익비율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10에서 15% 빠졌는데 15% 빠지는 게 저도 좀 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도 있고 실적이 50% 빠진 종목들도 많은데 현대건설기계가 이 정도 낙폭을 기록한 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는지 봤는데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오늘 10조를 팔았는데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여력이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자신이 투자 여력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워낙 이렇게 경제 방송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명석한 분석을 해주시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위험하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을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조금 그래도 단기적인 매매를 해주시는 좀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는 그런 매매 해주시는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신용미수 반대 매매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투자 위축이 되셔야 된다라고 되셨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외국인이 야속하죠. 기관이 이제 리포트 쓰고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외국인 투자가는 정말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반도체 아니고선 거의 외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HD 현대건설계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개인 투자분들이 받기가 많이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오늘 낙폭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저도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피크를 기록을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고용지표나 이런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이 경기가 괜찮다. 사실은 뭐 이제 나이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 보시면은 이런 악재는 정말 닥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 괜찮다 하잖아요. 뭐 IMF 얘기를 둬야 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계속 정말 IMF 발생 전까지도 괜찮다 했는데 우리가 시장에 나온 뉴스를 보고 감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실업급여 청구 건수나 고용 이런 거 봤을 때는 견고해 보이지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제일 많이 사는데 중국이 호주머니가 없으면 당연히 국채 발행이 성행하지 못할 거고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워크아웃 했으면 좋겠다. 뭐 미국이 워크아웃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피크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래도 그렇게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어가 준다고 하면 피크아웃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이후에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대건설기가 갖고 있는 업종퍼가 지금 업종퍼가 88 정도 되는데 아마 그런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 떨어질 겁니다. 실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업종포가 뭐 88에서 뭐 85, 75, 70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HD 현대건설기계가 내년에 12개월 선행포가 5.13이고 거의 뭐 16분의 1가량 저평가 매력도고 배당을 작년 기준 3.06% 줬는데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 한 4.5%에서 5%. 이건 뭐 모릅니다. 이제 주주총회 열어서 땅 해야지 나오는 건데 실적의 기준을 했을 때는 올해 배당 한 4.5%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청자분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는지 배당은 어떻게 나오는지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손절가를 47,000원을 잡아드리는데 47,000원을 살짝 만약에 시장이 아직 안 잡혔으니까 47,000원 살짝 툭툭툭툭 치더라도 종가로 47,000원 위를 회복해 준다고 하면 보유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이 30%시니까 일단 매수가 올라왔을 때 55,000원에서 올라왔을 때는 비중 15%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하신다고 하면 78,000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이제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서 차트 같은 거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 관점에서 좀 궁금해서요. 이제 실적은 부진한데
솔직히 너무 많이 하락을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하락했으니까 단기 반등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의 50%, 45% 정도 내려왔거든요. 46%. 그러면 네. 실적이 괜찮은, 지금 현재 실적이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예. 물론 뭐 14% 줄었지만 4분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 내년에 감익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저평가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미국 경기가 내년에 급격히 꺼지지 않는 이상은 네. 한번 반등을 해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제가 요즘 배워야 한다 6시에 수요일 6시 때 차트를 가르쳐 네,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7월 달이에요. 캔들 차트 한 개만 보면 윗꼬리가 엄청 달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한 3개 정도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예. 보시면 여기서 요 윗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하늘색 선 79,000 손절가예요. 보유 금지. 예. 왜냐하면 여기서 가열권 못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럼 추세가 끝났거든. 상승 파동 추세는. 그럼 하락 파동이 걸려요. 예. 그럼 하락 파동은 항상 A파, B파, C파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손가락 3개만 세면 잘 알 수 있다는데 하락할 때도 이렇게 저점이 침체권이 최소한 주 2개가 나오고 막 시장 약재라든지 종목 약재 있으면 3개가 나와요. 그러면 보시면 파동으로 2개가 나왔죠, 침체가. 이 주봉 차트에 중기적으로. 네. 근데 2개가 나와, 한 개는 여기서 한 개 나오고 반등을 해준 거죠, 이렇게. 반등해준데 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반등을 해주면 네. 여기서 물렸다가 반등해주면 여기 A파 하락에 B파 반등에 주로 물립니다, 여기서 내려오면. 왜냐하면 이렇게 잘 갔으니까 주식이 더 또 올라갈 이렇게 거다. 가서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미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태 장대 음봉이 나오면 22평선 깨면 이동성 지지 빽했잖아요, 그죠? 걔는 눌린 놈이 그러면 아닌 계속 거죠. 네.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게 내려가다가 주식이 반등을 하려면 반드시 네. 하락할 양봉이 2개는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점에 양봉 1개 나오고 양봉 2개 나오는데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양봉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는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반등할 때 양봉이 나오면 예. 뭐 한 5만 원, 5천, 뭐 6만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음봉이 나온다면 그다음 두 번째는 할 필요 없이 예. 여기 깨지면 추가적으로 38,000가 내려가거든요. 그러기는군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침체권에 있어서 침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 아직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체가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이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양봉이 뜨면 일단 전하나 양봉이 2개가 나오면 골든 크로스 발생돼요. 네. 그래서 아직 골든 크로스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닥이 아직은 정확히 주봉으로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일봉을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일봉도 이제 침체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양봉만 뜨면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거죠. 반등해주면 여기 5만 5천 정도 내외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 내가 손절을 좀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55,000원 잡으셨고 네, 손절가는 손절은, 38,000 정도가 예상돼서 저는 45,000 일단 손절을 절반 하고 45,000원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그 절반 한 걸 다시 사서 다시 단가 잡고. 낮췄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HD 현대건설기계 모멘텀적인 측면 업황 그리고 기술적 관점까지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먼저 시작해주신 손연호 팀장께서는 이제 관련된 호황제들을 좀 다 알면서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이사는 목표가 7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만 7천 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업황 자체가 좀 아쉽다.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우선 매도 의견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탈출하자고 얘기하십니다.